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아마 푸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이 기후 단어는 출제 비중도 높은데 자료 해석도 어려운 편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선생님만의 그냥 작은 팁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래프와 지도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 기후 문제를 만났을 때 지도부터 보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기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풀 때 먼저 해야 될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래프를 보고서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보고서 이미 외워놨던 지점에 기후를 딱딱딱 적어 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거 이제 저는 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 옆에 1월과 7월에 기온 강수 특징을 정리해서 요 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문제풀이가 적응이 빠른 사람들은 이 표 같은 걸 안 만들고도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럴 때 표를 한번 그려보면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지중해성 기후의 북반구 지역이다.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나 지중해 연안 요런 지역에 이제 지점이 찍혀 있으면 요렇게 푸는 거죠. 자, 1월 달의 기온은 이제 겨울입니다. 그죠? 다소 춥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엄청나게 춥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다음에 춥긴 추운데 겨울인데 많이 안 추워서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많이 덥다면 플러스, 많이 춥다면 플러스 이렇게 다는 거죠. 자, 7월 달에는 덥죠? 기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온이 높고 연교차도 뭐 비교적 크지 않지만 여름에는 상당히 더워요. 그래서 덥다. 근데 꽤 덥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면 서한 해양성 기후 같으면 여름철이 비교적 서늘하잖아요. 그런 데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강수예요. 강수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는 비교적 비가 내리죠. 여기가 그래서 비가 좀 온다. 그죠? 또는 다우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저는 우기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7월 달에는 비가 안 오죠. 건기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바나 기후의 남반구 지역이다 라고 보면 자, 여기는 열대 기후니까 기온은 둘 다 더워요. 그리고 아마 상당히 많이 더울 거예요. 열대 지역이니까요. 하지만 강수로 보면 자, 여기는 겨울 건조이니까 7월 달인 겨울이 건기가 되고 1월 달은 우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북반구와 사바나 기후 남반구는 건기와 우기가 서로 같다는 거. 그죠? 요런 것들을 이제 요 표를 통해서 힌트로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각 지점의 적절한 값을 찾을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활용하셔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기출문제 화면 보면서 풀이하도록 할게요. 네, 기출문제 풀이로 넘어왔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그래프가 나와 있고 이제 지점하고 연결하는 거네요. 자, 세 지점을 보겠습니다. A, B, C 나와 있는데 특징을 좀 보면 자, A 지점 같은 경우는 몽골과 러시아의 접경지대의 이르쿠츠크라는 도시이고 냉대 겨울건조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B 지점은 알래스카 북부의 툰드라. C 지점은 캘리포니아, 그죠?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그 중에서도 북반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앞서서 배운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냉대 겨울건조 기후네요. 냉대 겨울건조 기후면, 자, 요거 만약 1월과 7월이 있다. 놓고 1월 달에는 매우 춥죠. 매우 춥고 7월, 아이고, 죄송합니다. 7월 달에는 덥다. 그죠? 상당히 덥기도 해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건기고, 7월 달에는 우기다. 그죠? 요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툰드라 기후 1월이면 어떨까요? 1월이나 7월이나 여기는 춥죠? 다만, 7월 달에는
조금 덜 추워요. 그죠? 10도 정도 되니까, 그죠? 춥 마이너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툰드라 기후의 기후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런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대 기후도 비가 별로 내리는 곳은 아니다. 강수가 별로 없다. 그래서 강수가 좀 적어서 건기다.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물론, 툰드라 기후의 강수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 1월, 7월 놓고 보면 요건 앞서서 했었죠. 자, 1월 달에는 추워요. 근데 많이 춥진 않아요. 춥 마이너스. 7월 달에는 더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는 1월 달에는 우기, 7월 달에는 건기. 요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 자료를 가지고 문제로 보죠. 자, 연교차가 가나다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것만 갖고도 끝납니다. 우리가 연교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교차를 보이는 기후가 냉대 겨울 건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자료 중에 가장 튀는 다가 냉대 겨울 건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교차 중에서 자, 어느 쪽이 이제 B와 C 중에 어느 쪽이 연교차가 작은가 이걸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 나번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10도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가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연교차가 이제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교차만으로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니 월 강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번을 보니까 7월 달에 비가 오고요. 1월 달에는 비가 별로 안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번 점선 그래프 같은 경우 7월 달에는 100mm 선, 요 100mm 선의 어느 정도에 걸려 있기 때문에 7월 달엔 비가 좀 내리고 1월 달에는 거의 비가 안 내리는 중심점에 가까운 이런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 다번 같은 경우가 이제 냉대 겨울 건조다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하고 나인데요. 가는 지금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별로 없어요. 이거 건조 기후도 아닌데 이렇게 비가 적으려면 이게 한대 기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정답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나번을 보니까 나번은 뭐 2월 달, 1월 달 이럴 때 비가 많이 오고 7월 달 이럴 땐 비가 적어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로 봤을 때도 겨울이 우기인 지중해성 기후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을 해보면 가가 툰드라 기후 B, 나가 지중해성 기후 C, 그 다음에 다가 냉대 겨울 건조 기후 BCA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예,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 표를 무조건 다 쓸 필요는 없고 이렇게 문제 풀다가 막히면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풀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20년 수능 9번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세 지역이 굉장히 전형적인 지역들이 나왔어요. 자, 오스트레일리아 남서부 여기 퍼스라는 데죠. 지중해성 기후 남반구.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국토 전체가 서한해양성 기후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내륙이네요. 여기는 아마도 온대 동안기후일 텐데 예, 요거겠죠. 그죠? 근데 뭐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북쪽인 걸 보았을 때 온난 수분 기후라기보다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가나다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일단 그래프의 월 평균 기온이 6, 7, 8월이 높은 여기가 북반구잖아요. 그죠? 여기가 북반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중국에 있는 거 여기가 이제 다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랑 나가 있습니다. 요거만 보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월 평균 기온이 좀 더 1월 달에 좀 더 높이 올라가고 그죠? 7월 달에는 조금 더 덜 이제 추운 그게 이제 여기 위도대를 봤을 때 좀 더 저위도에 해당되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위도가 조금 더 높을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요게 가,
요게 나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가나다 순서네요. 자, 그럼 놓고 가보겠습니다. 가는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온난수빈 지역이다. 아니죠. 예, 이거는 온대 동안 기후에 있는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요게 아니고 요거였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보기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쌤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온대 겨울건조인지 온난수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나는 오렌지, 올리브 등의 수목농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예, 요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의 낮 길이는, 자, 다는 이제 북반구에 있죠. 낮 길이는 1월이 7월보다 길다. 예, 여름이 더 길죠. 아닙니다. 자, 가와 나는 주로 무역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온대기후 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아니고요. 나는 다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예, 서한해양성 기후하고 이 온대 동안 기후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1월 강수량은 이 서한해양성 기후가 많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세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도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올해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꼼꼼하게 같이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기후부터 그래프부터 보기 전에 지역별 기후를 먼저 적어둬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적도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적도선도 한번 그어두시면 좀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적도선 기준으로 해서 일단 에스파냐, 프랑스 경계 아마 이거 바르셀로나인 것 같은데요. 자,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 그다음에 여기 인도 쪽, 그다음에 이제 미얀마 요쪽 방글라데시 요쪽 넘어가는 데인데 여기는 사바나 기후 북반구. 여기를 혹시 몰라서 열대 몬순으로 생각한 친구도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풀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르네오 섬이 나오는데요. 이 보르네오 섬도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 보르네오 섬이 전체가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르네오 섬의 열대림 파괴 이런 거 얘기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요 보르네오 섬은 그냥 전체가 열대 우림 기후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뿔 2개 난데 엄청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는 남반구 사바나 기후입니다. 자, 요렇게 세 개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할 텐데 지금 보면은 가시기, 나시기가 1월과 7월 중 하나고 평균 기온 차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0이 뭐냐면 요 시기에 네 지역이 평균이에요. 네 지역의 평균을 0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도 0이 있죠. 요 네 지역의 평균을 0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 높으냐 낮으냐 요걸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평균 기온 차이를 보면은 튀는 걸 먼저 본다 그랬을 때 A가 되게 튑니다. 그죠? A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도가 확연히 낮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강수량 차이를 보면은 C, D는 좀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기라고 봐야 되겠죠.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A, B는 비가 적게 오는 건기에 속한다. 그럼 나시기가 어딜까? 이런 것들도 따져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지역의 특징인데, 선생님이 아까 그 앞선 초반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그 작업을 여기서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지중해성 기후 1월과 7월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크게 보서 1월, 7월. 자, 그 다음에 1월 여기는 비교적 춥죠. 비교적 춥다. 물론 많이 춥진 않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둘게요. 7월 달엔 더워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우기죠. 7월 달에는 건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북반구 여기도 1월, 7월 놓고 보면 1월 달에나 7월 달에나 열대 기후니까 더워요. 1월 달에는 북반구니까 건기, 7월 달에는 우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열대 우림 기후는 어때요? 1월이나 7월이나 1년 내내 덥고요.
1년 내내 비가 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기라고 말하기엔 좀 이상해요. 사실 우기가 아니고 그냥 계속 비가 내리는 건데, 왜냐면 건기가 없는 우기라는 건 존재할 수 없지만 요렇게 좀 써두면 문제 풀기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남반구 사반화 기후. 자, 1월과 7월 놓고 보면, 자, 1월 달이나 7월 달이나 계속 덥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이 여기는 오히려 우기가 되겠죠. 7월 달이 건기입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 풀 때 뭐가 보입니다. 일단 기온을 먼저 보면요. 기온이 지중해성 기후만 그나마 추울 때가 존재하죠. 나머진 다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더워요. 이게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평균에 비해 혼자 확 낮은 요런 동네가 존재하잖아요. 요 A가 다른 곳에 비해서 12도 이상 온도가 낮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A 지역이 아마 지중해성 기후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고 요게 1월이다. 왜냐면은 7월이 되면 온도가 다 비슷해요. 열대기후 지역이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나 비슷할 텐데 혼자 이렇게 뚝 떨어진 걸 낮은 기온을 보니까 요게 1월이다. 이렇게 유추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북반구 사반화 기후가 A가 건기, 이것도 맞죠? 예, 그러면은 요게 7월 달에 건기인 거 맞네요. 자, 그러면은 7월 달에 건기인 게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따져볼까요? 자, 7월 달에 지금 지중해성 기후 건기고요. 7월 달에 오기, 건기 여기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가 A라면, 자, 여기가 B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죠? 여기가 B가 된다. 왜냐하면,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왜냐하면 7월 달이 건기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는 사바나 기후고 하나는 열대 우림 기후네요. 자, 이래놓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C는요 평균보다는 조금 온도가 낮아요. D는요 평균보다는 조금 온도가 높아요. 그나마 이게 지금 적도선을 기준으로 1월 달에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게 그나마 북반구 아닐까요? 그죠? 똑같이 열대기후라고 해도 여기는 사실 적도에서도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평균 기온이 조금 더 낮은, 그죠? 여기를 북반구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C 그리고 D 이렇게 풀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A, B, C, D가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남반구, 사바나 기후 북반구, 열대우림 기후. 자, 요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풀다가 말이 막히면 바꾸면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D의 최하늘 평균 기온은 18도 미만이다. 열대기후니까 그렇지 않고요. 자, B는 C보다 7월 강수 일수가 많다. B하고 C를 보면 B는 요거죠. 7월 달에 건기죠. 그 다음에 C는요, 7월 달에 우기니까요. 아니고요. C는 A보다 가시기는 1월달이죠. 1월달. 자, 1월달 정오에 태양 고도가 더 높다. C는 A보다. 그쵸? 왜냐하면 적도에서 더 가깝잖아요. 적도에서 가까울수록, 그죠? 태양 고도가 더 높겠죠. 요거 맞는 설명이고요. D는 A보다, 그죠? 열대우림 기후하고 지중해성 연교차가 크다. 이거 아니고요. A는 남반구, B는 북반구. 예, 요거는 반대로 된 설명이죠?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요 문제 쉽지 않았을 거고요. 선생님이 해설하면서 푸니까 8분이나 지나갔어요. 이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이것도 작년 13번. 표의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D는 각각 지도의 네 주역 중 하나임. 최하늘 평균 기온과 연교차가 나와 있고 각각의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북극에서 내려다본 세계 지도인 거 알 수 있나요? 북극에서 내려다봤다는 거 요거 잘 눈에 안 들어오면은 힘듭니다. 여기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뒤집혀져 있죠. 그죠? 그래서 북극에서 내려다본 세계 지도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 따져보면, 자, 일단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는 미국하고 캐나다의 경계쯤 되는 거예요. 우리 저기요, 북아메리카 배울 때 배운 도시이긴 합니다. 어디냐면 여러분들 시애틀이라는 곳이죠. 시애틀 기억나나요? 예, 시애틀 같은 경우가, 지중해성 기후 북반구로 보기도 하고, 여기를 서해안성 기후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정도에 걸려 있는데, 일단은 서해안성 기후로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배로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요건 건 알겠죠. 이 시베리아 아주 내륙의 대륙 동안. 그다음에 여기는 몽골의 울란바토르 스텝 기후. 예, 요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안 나오는 기후들이 꽤 많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여기가 지금 우리 지도에서도 보면 서한 해양성일지 아니면 지중해성일지 이게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해서 선생님은 요 지역이 사례로 나와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남반구는 없죠. 북극에서 내려다봤으니까 다 북반구예요. 자, 최한월 평균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엄청나게 추운 곳이 하나 있네요. 자, 여기가 바로 시베리아에 있는, 그죠? 연교차도 엄청나게 크고요. 여기가 바로, A 지역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21도로 매우 낮으면서 동시에 기온의 연교차도 매우 높은. 자, 여기도 역시 대륙 동안에 위치한 여기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하 21.4도에다가 연교차가 40.5도니까 10도 위로 올라오거든요. 20 몇 도가, 19도쯤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10보다는 당연히 크죠. 그죠? 10도보다는 크기 때문에 툰드라 기후일 수는 없고 여기가 서해안성 기후든 지중해성 기후든 이렇게 큰 연교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아마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가 최하늘 평균 기온이 비교적 따뜻하고 연교차도 비교적 작은 서해안성 기후에 해당되는 C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번을 보면은, 예,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24.4도인데, 여기다가, 연교차 29.9를 더하면, 요거는 0도보다는 높고, 10도보다는 낮잖아요. 5점 몇 도 되니까, 그죠? 10도 위로 살짝 올라온다. 툰드라 기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표를 보면서 같이 가보죠. D는 건조 기후다. 아니죠. 한대 기후고요. A는 B보다 바다와의 최단 거리가 짧다. 자, 바다와의 최단 거리는 A가 더 짧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C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B하고 C 놓고 보면은 여기는 1년 내내 강수가 오거나 아니면 지중해성 기후라고 해도 사실 그죠? 1월 달에 우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건조 기후, 스텝 기후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다고 보기 어렵고요. B와 D에는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수림대가 있다. 예,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죠? 일단 건조 기후랑 한대 기후니까요. A에서 D 중에 7월 낮 길이가 가장 길면 이거는 가장 고위도란 얘기죠. 가장 고위도가 7월 낮 길이가 가장 길죠. 가장 고위도 지역은 D번 되겠죠. 북극에서 가장 가까우니까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빙하 지형 문제입니다. 자, 가라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건곡, 드럼린, 모래인, 호른 중 하나임. 자, 가번을 보니까요. 가번은 산 꼭대기가 깎여 나갔네요. 호른. 나번은요. 여기 뭔가 움푹 패여 있어요. 그죠? 뭔가 패인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나번이 여기서 뭔가 움푹 패여서 뭔가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죠? 골짜기가 시작되는 요런 부분이네요. 자, 이거 아마 권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카르. 그 다음에 다번을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빙하가 여기까지 있었지롱.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빙하가 여기까지서 땅을 꾹 눌러가지고 볼록 솟은 곳이지롱. 여기가 모래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숟가락을 엎어놓은 모양 드럼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호건 모드. 자, 놓고 문제 풀게요. 가는
빙하위에 침식되고 남은 지형이다. 맞죠? 홀은. 나에서는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 이거는 빙하 지형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겠죠? 카르스트 지형에서 이런 특징을 보이고, 다는 주로 빙하위에 퇴적된 운반들 물질이 퇴적됐다. 맞죠? 모래인 빙퇴석이니까요. 그 다음에 라는 빙하의 녹은 물이 빙하 밑을 흐르면서 토사를 제방 모형으로 이거저거. 요거 드럼린 아니고 요거 뭐죠? 요게 에스커죠. 요게 에스커니까 요거는 설명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예, 이게 그래프 안 나오니까 훨씬 쉽게 풀 수 있었네요. 자, 여섯 번째 문제. 아이고, 또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누적된 강수량 가다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라. 자, 한번 보죠. 일단 여기 보니까 또 인도의 서부 지역, 인도의 서부는 기온이 뭐였더라? 이것도 고민될 거예요. 열대기후일 것 같긴 한데 아시아니까 몬순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일단 여기는 사바나 기후입니다. 몬순 기후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죠? 문제 푸는데 상관은 없지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적도선도 하나 끄놓고,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뿔, 여기 남반구.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존 열대우림이죠. 말 그대로 열대우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하나는 사바나 기후 북반구, 하나는 사바나 기후 남반구, 하나는 열대우림 기후인데 이 그래프가 누적 강수량이래요. 누적이 무슨 말이냐면 1월달 강수량에 2월달을 더하고 2월달 강수량에 3월달을 더해서 12월달 되면 이 12월달 강수량이 총 강수량입니다. 매달 강수량만큼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위로 쌓는 거예요. 1월달 했다가 2월달만큼 쌓아서 2월 칸에 그리고 1, 2월달 합친 거에다가 3월달을 합쳐가지고 3월달 그래프에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열대우림 기후는 매달 누적 강수량이 있어요. 그런데 사바나 기후는 건기에는 누적이 별로 없어요. 매우 적겠죠. 자, 그럼 가번을 보면 늘어나지 않는 달이 없어요. 총강수량이 다 늘어나니까 이게 열대우림 기후겠죠. 나번을 보면요. 1월, 2월, 3월 쭉쭉 놀다가 갑자기 여름철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 5, 6, 7, 8, 9월에 비가 안 와요. 아, 이때가 건기군요. 그러면은 우리랑 건기가 반대인 나번, 남반구 쪽이겠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번을 보니까 1, 2, 3, 4월 비가 안 오죠. 비가 안 오다시피 하다가 확 많이 오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름철이 우기다. 그죠? 여름철 우기니까 여기가 다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 놓고 갈게요. 자, 가번이 열대우림, 나번이 남반구, 다번이 북반구예요. 이 순서를 놓고 보겠습니다. 가는 기온의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크다. 일교차보다 연교차가 큰 건 여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거 열대기후를 나타내는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말이라고 했죠. 연교차하고 일교차 차이.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큽니다. 자, 다는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 예, 다는 아시아에 위치해 있고요. 북회기선까지의 최단 거리는 가가 다보다 짧다. 북회기선은 우리가 북이 23점 몇 도 뭐 좀 되잖아요. 북반구, 지금 세 지점 중에서 북반구에 위치한 것 자체가 이 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적도를 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단 거리가 가가 짧다는 설명은 틀렸고요. 나는 다보다,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는 북반구 사바나보다 12월 강수량이 많다. 그렇죠? 12월 달에는 남반구 쪽은 우기니까요.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에요. 이렇게 또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이제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기온 편차와 강수 편차다. 예, 기온 편차, 강수 편차 또 나왔어요. 연평균 기온에서 차이가 나는 거. 요거는 편차라고 돼 있잖아요. 차이라고 안 돼 있고. 아까 차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끼리를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자기 안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지역의 연평균과 월평균을 비교하는 요런 겁니다. 이제 세 지역이 나와 있고 그래프 표 나와 있으니까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런던이 있죠. 런던.
예, 여기 이렇게 돼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여기 아마도 뭐 지중해 연안이니까 이제 여기가 아마 마르세유일까요?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 북반구. 그 다음에 여기 퍼스 중요하죠? 지중해성 기후 남반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지역의 두 이제 계절 1월과 7월 중 하나의 요 미지수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북반구하고 남반구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기온 편차 보면 B만 혼자 낮아요. 반대로 낮 시기에는 B만 혼자 높아요.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보다 기온이 더 낮으니까 B만 계절이 반대입니다. 왜냐고요? A하고 C는 다 플러스 값을 가질 때 B만 마이너스고 A랑 C가 다 마이너스인데 B 혼자 플러스니까 계절이 반대다. 그래서 얘가 바로 지중해성 기후구나.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의 겨울인 가가 7월이구나. 이런 것들이 금방 유추될 수 있겠죠. 튀는 자료부터 보는 게 문제풀이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수 편차를 보니까요. 자, 얘는 강수 편차가 1월이나 7월이나 별로 없어요. 6mm, 1mm면 사실상 강수 편차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서한해양성 기후겠죠. 계절에 따라 강수 편차가 없고 반대로 7월 달에는 마이너스 35인데 1월 달에는 플러스 값으로 변했으니까 얘가 지중해성 기후 북반구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C, B겠네요. 자, 그럼 놓고 풀겠습니다. A는 1월, 가는 1월, 나는 7월이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A에서는 요거죠. 지중해성 기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가 시기에 B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 예, 온대 기온은 없어요. 그 다음에 나 시기 1월에 C가 뭐였죠? 우리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였죠.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는 아열대 고압의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 그죠? 건기가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죠. 나 시기는 1월이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의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나는 거는 B입니다. B. 나 시기의 밤의 길이는 1월 달에 밤의 길이는 AC 중에 A가 가장 길다. A가 제일 북쪽에 있을까요? 네, A가 가장 북쪽에 있네요. 고緯도로 갈수록 낮밤의 편차가 커지고 1월 달은 북반구가 밤이 짧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밤이 길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런던의 밤이 제일 길겠죠. 여기가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네, 이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 8번 문제 은근히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이게 요즘 트렌드가 아니긴 한데, 자, 그래도 요 문제, 워낙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의 세 지역이 나왔는데 매우 독특한 곳들만 나왔어요. A는 카이로입니다. 사막이에요. B는 이게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인데요. 여기 보면 해발고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여기가 열대 고산 기후 지역입니다. C는 케이프타운 유명하죠. 지중해성 기후 남반구. 자, 요렇게 기후대를 금방 잡고 이 옆에 있는 요 그래프 때문에 좀 힘들어했던 거죠. 가로축은 월 기온 편차. 아까 말했듯이 월 평균에서 연 평균을 뺀 거예요. 그럼 편차가 크냐 작냐를 가로축으로 볼 수 있고, 세로축은 강수량의 편차를 보여주는 거죠. 몇 월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이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가로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로축이 요 축인데요. 자, 가로축으로 봤을 때 요 가로축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쭉 벌어져 있다고 봅시다. 다번 같으면 이게 자기네 그 연평균 기온에서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한 7까지 다번은 그래서 연교차가 엄청 크죠. 다번은 지금 한 14도쯤 되네요. 이쯤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을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5에서 한 플러스 4까지. 이거는 연교차가 한 9도쯤 되죠. 그죠? 그런데 가번을 보면 가번은 여기서 마이너스 1쯤 되고 여기도 한 2쯤 되니까 이거 연교차가 3도예요. 자, 이거 연교차 구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죠? 가장 낮은 달과 가장 높은 달 사이를
이제 그 계산해서 빼보면 연교차가 나오죠. 그럼 연교차가 가장 없는 거 이 셋 중에 누구예요? 항상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는 B겠죠. 그래서 B가 바로 가가 됩니다. 연교차를 가지고 금방 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수편차인데요. 자, 일단 강수편차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세로축으로, 요 세로축으로 한번 볼게요. 자, 가번은 일단 뭐, 우리가 나왔으니까 생각할 거 없고, 나랑 다를 보면, 자, 나번은 적게 내릴 때 강수편차가 요 정도였네요. 강수편차가. 나번의 강수편차는 그래서 한 마이너스 40에서 시작해서 그죠? 제일 많은 달 한 50, 한 90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한 90m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반면에 답은 편차가 없다시피 해요. 답은 지금 바닥에 딱, 죄송합니다. 답은 바닥에 딱 붙어 있잖아요. 답은 바닥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요거는 강수 편차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강수 편차가 없으려면 내리는 비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사막기후가 답번이 되고 강수 편차가 90mm쯤 되는 요게 가번이 되겠죠. 자, 요렇게 나번이 되겠죠. 요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가나다 순서가 가가 B, 나가 C, 다가 A겠네요. B, C, A.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요 문제, 요거 키를 보고서 이렇게 양옆에 이게 폭을 보고 그 다음에 높이를 보면서 푸는 문제였어요. 예, 요렇게 풀어봤고요. 자, 9번째 문제. 자,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 중이 일부래요. 자, 여기에 옳게 대답한 것은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 지역이 또 나와 있고, 예, 지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는 자, 그린란드 내륙이니까 여기는 빙설기후네요. B는 배로, 그죠? 알래스카 북부. 자, 그 다음에 C는요, 이게 몽골일까? 아니면은 아니면 러시아 쪽에 이르쿠츠크일까? 이거 헷갈릴 텐데, 조금 생각보다 요 선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합니다. 여기 지금 안쪽으로 쭉 들어간 선, 이 사할린 끝 쪽으로 이렇게 걸치잖아요. 여기쯤 되면은 이거는 건조기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울란바토르는 그거보다 조금 남쪽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끄어봤을 때 요 일본 북부쯤 걸리면 이게 울란바토르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훨씬 좀 위쪽으로 찍혀 있어요. 여기가 이르쿠츠크입니다. 러시아에. 그래서 여기는 냉대 겨울건조기후. 그 다음에 D번은 우리가 여기는 온대기후죠. 온대 동안기후 구분할 필요 특별히 없다고 했어요. 온대 동안기후 특별히 없지만 조금 어느 정도 내륙이니까 아마 겨울건조기후가 아닐까? 요 정도만 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는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서한해양성 기후.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놓고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설명을 볼까요? A에는 침엽수 리민 타이가의 빙설기후에 없고요. 무수목기후죠. B는 연중 수백 미터의 두꺼운 얼음 아니죠. 이거는 영구동토층과 활동층이 나뉘어져 있고요. C에서는 커피, 목화 이런 거 따뜻한 데서 자라기 때문에 안 됩니다. C는 D보다 연교차가 큽니다. 연교차가 최대인 게 냉대 겨울건조 기후라고 했죠. 요게 맞죠. 그 다음에 D는 E보다 최한월 강수량이 많습니다. D하고 E하고 놓고 보면 최한월 강수량은 당연히 E 쪽이 많겠죠. 아닙니다. 정답은 정. 예, 4번입니다. 이 문제도 잘 풀어봤고요. 네, 10번째 문제입니다. 이 10번째 문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지금 별표가 쳐져 있잖아요. 이 문제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자료도 낫길이라고 하는 독특한 게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지점도 우리가 흔히 교과서나 수능특강 또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기 어려웠던 지점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교재나 이런 데서 공부했던 데는 여기 뉴올리언스, 멕시코만 연안에 여기뿐입니다. 여기는 온난 수변기후예요. 물론 이게 나와 있긴 해도 이게 문제의 기출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지역이라 이것만 해도 어려웠을 텐데 나머지 지역은 정말 모르겠단 말이죠. 이 캐나다 남부는 냉대 기후인 건 알겠는데 이게 냉대 겨울건조인지 습유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 이제 작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북아메리카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만큼 이렇게 동서로 길지가 않아서 냉대 겨울건조 기후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냉대 습윤 기후고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쪽을 좀 보면
그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적도와의 거리를 봤을 때 남회기선보다는 조금 북쪽이니까 여기 열대기후겠구나 정도까지는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열심히 공부한 아마존 열대우림과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웬만하면 사바나 기후가 아닐까 정도 유추하면 좋겠어요. 여기는 정말 모르실 거예요. 여기는 저도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 눈여겨서 보아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가 온대기후 같은데 온대기후는 아니고 이게 스텝일까? 사막일까? 고민되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사막기후가 스텝이거나 사막일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는 이렇게 물음표만 해놓고 넘어갑시다. 왜 사막기후라고 하냐면 아타카마 사막을 좀 배운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그거보다는 좀 남쪽일 것도 같고 뭐 요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후 지역을 정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리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낮 길이라는 점입니다. 주어진 자료가 낮 길이기 때문에 낮 길이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하고 나는 낮 길이가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1월과 7월 중 하나라고 했으면 특히나 그 고緯도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날 시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대 7월의 낮 길이, 밤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낮 길이를 좀 기준으로 놓고 봐서 적도 부근은 계절 안 가리고 12시간 대 12시간입니다. 그죠? 12대 12인데 북반구로 쭉 올라가서 완전 북극이라고 합시다. 완전 북극에 가면 1월 달에는 낮이 없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낮밖에 없어요. 0대 24. 그리고 남반구로 가면 당연히 24대 0 되겠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도에서 가까울수록 낮밤의 길이가 비슷하다. 여기서 문제풀이가 시작되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D번이 바로 그렇습니다. D번이 11시간 17분으로서 12시간에 가장 가깝죠. 그러면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제일 짧은 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적도와의 최단 거리를 이렇게 쭉 내려서 그어봤을 때, 그죠? 쭉 내려서 그어보면 가장 짧은 선이 누굴까요? 바로 요거죠, 요거. 그죠? 자, 여기가 D구나 하고 알면은 굉장히 잘 푼 겁니다. 그럼 D가 12시간에 가깝지만 살짝 짧으니까, 그죠? 살짝 짧으니까 D가 겨울, 그러니까 여기는 사바나 기후니까 이제 건기, 뭐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이구나 하고 알면 정말 훌륭하게 푸는 겁니다. 요거 문제풀이에서 요 발상을 해낸 학생이 많을지는 좀 걱정이기는 한데 어쨌든 요 낮 길이가 11시간 17분으로서 제일 비슷하다. 요거가 가장 큰 힌트입니다. 자, 그럼 이게 7월일까요? 1월일까요? 남반구는 7월로 갈수록, 그죠? 7월, 그러니까 여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북반구의 여름, 남반구의 겨울로 갈수록 낮이 짧아지겠죠? 12시간보다는 좀 짧으니까 요게 7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A가, 그죠? 같이 남반구에 있는, 그죠? 더 짧아졌잖아요. 요게 A구나 하고도 알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매우 적잖아요. 여기가 아마 이렇게 한류가 흐르는 지역이라 이 한류 연안에, 그죠? 해안 지역이라서 비가 매우 적다. 이런 것도 추론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1월이다. 요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월 달에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러니까 이거 사바나 기후인 거 맞겠죠. 그죠? 요렇게 정리했고요. 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 건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시간 26분 가장 극단적으로 낮이 길어지는 게 북극에 제일 가깝겠죠? 여기가 C고요. 나머지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B, D, A 순서로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A는 B보다 나시기는 1월입니다. 자, 7월, 1월 놓고 보면,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A는 B보다 나시기 1월에 태양의 고도가 높다. 그죠? 남반구니까요. 북반구보다 태양 고도가 높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1월이니까. 그 다음에 C는 B보다, C는 가장 북쪽에 있는 것보다 D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낮다. 맞겠죠? 그죠? 냉대 기후니까요. D는 여기는 뭐 이제 그 사바나 기후니까 그럴 수가 없고, D는 B보다 가나시 기간의 강수량 차이가 크다. 우리가 B는 온난 수분 기후고 여기는 사바나 기후니까요. 사바나 기후 쪽이 그 가나 두 시기간의 강수량 차이가 크다. 이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쪽 중에서 우리 C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긴 냉대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아열대 고압대 기후 많이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이 문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어쨌든 이런 발상이 좀 필요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남아메리카가 나왔네요. 그래프의 가다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A씨에서 골라라 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이렇게 지점들이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서 그런데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B부터 보면 여기 이제 라플라타 강이라고 큰 강이 있고 여기가 아마 부에노스아이레스, 여기는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지점이에요. 문제는 A랑 C죠. 여기 만약에 안데스 산맥 안쪽에 찍혀 있다면 열대 고산 기후에서 금방 알 텐데 그것도 아니고 뭔가 바깥쪽으로 미묘하게 밀려나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건조 기후 지역이죠. 여기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그죠? 아타카마 사막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C가 뭘까요? C가 지금 열대 우림이라기에는 아마존 열대 우림, 그 아마존 분지 지역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조금 더 바닷가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열대 몬순이거나 사바나거나 뭐 이럴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사바나 기후 정도로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놓고, 그죠? 이제 월 평균 기온을 놓고 쭉 볼 건데,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월 평균 기온이 다가 혼자 쭉 낮아요. 10도 아래로 쭉 떨어졌죠? 그죠? 이렇게 뚝 떨어진 거 보니까 이게 다가 B네요. 그죠? 다는 B. 그럼 다 B 아닌 거 이거 쫙쫙쫙 날리고 다 B가 남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나가 있는데 우리가 열대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이 월평균 기온 18도 선이었죠. 월평균 기온 18도 선을 그어보면요, 나는 그 아래로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기 한류가 흐르잖아요. 한류가 흘러서 여름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긴 사막이 발달하는 지역이에요. 열대 기후가 될 수가 없고, 요 C가 열대 기후겠죠. 그래서 가는 C고 나는 A입니다. 그래서 C, A, B 정답 4번이에요. 요 문제는 빨리 풀려면 빨리 풀고, 이렇게 발상이 어려우면 조금 힘들었을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 아유, 그래도 지형 나오면 조금 마음이 편하죠. 둘이 지리교사가 답사를 중에 나는 뭐 영상 통화 내용이다. 자, 내용 봅시다. 사하라 사막의 건조 기형을 답사하고 있다. 바르한을 찍었고, 삼릉석과 버섯바위를 봤고, 권곡 찍었고, 피오르를 촬영했대요. 자, 그러면은 내용 보면, 기억은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결되어 나타났다.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결된 거는 바하다입니다. 바르하는 사구가 연속되는 거죠.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삼릉석과 버섯바위는 바람 침식. 요거는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주변에는, 자, 권곡 주변에 메사비트 아니죠. 이거는 건조 기후니까 아니고요. 자, 피오르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그죠? 빙식곡에다가, 빙식곡이죠. 빙하가 이렇게 파고난 언덕에 언덕이 아니고 골짜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 여기가 피오르가 된다. 그죠?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맞고요.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에요. 자, 어렵지 않았고 13번 봅시다. 자,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이래요. 23년까지 온라인 했던가요? 자,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 자, A에서 E 역시나 북극에서 내려다봤네요. 자, 북극에서 내려다본 지점들 쭉 나오는데 이제 우리 캐나다 여기 냉대기후쯤 되는 거 여기 우리 알 수 있어요. 그죠? 냉대 수변기후. 그 다음에 여기는 배로 너무 자주 나오죠. 툰드라 기후. 이르쿠츠크도 자주 봤습니다. 그죠?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죄송해요. 냉대 겨울 건조 기후. 그다음에 이 여기 지금 보니까 중국 내륙 쪽쯤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온대 기후에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중국 내륙 지역이니까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이렇게 놓고 푸겠습니다. 남반구는 없어요.
자, A에서는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대, 예, 이거 맞는 설명이죠. 그죠? 능대기후니까요. B에서는, B가 있었군요. 죄송해요. B를 못 봤네요. B는 빙설기후네요. 빙하가 후퇴하면서 빙력토평원이 넓게 나타났어요. 빙하가 후퇴하면서 여기가 이제 뭐 빙하로 덮여있지 않게 됐다. 아니죠. 아직은 빙하가 덮여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C에서는 툰드라 기후에서는 우기에 물이 고여 플라야호가 형성된다. 이렇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D에서는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열기와 습기 아니죠. 고산가옥을 물론 그 냉한대 기후에서도 짓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주로 만들어지고 그 활동층이 녹아서 집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E에서는 열대 몬순 아닙니다. 여기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열대 몬순까지는 나오기가 어렵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요 정도 기후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좀 잘 풀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이제 14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양이 많다 보니까 저도 끊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풀이를, 집중적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지역입니다. 지표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1월과 7월 중 하나고 이렇게 강수량 차이, 평균 기온 차이하고 네 지역이 나와 있네요. 자, 일단 각 지역의 기후 특징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했죠. 자, 지도부터 보면 독일에 있는 거 요거는 서한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이니까 지중해성 기후, 북반구. 그 다음에 케이프타운도 유명하니까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뿔난 거, 사바나 기후, 남반구. 자, 일단 지점들은 무난한 지점이 나왔는데, 이제 요 자료를 보고서, 이 표 하나를 보고서 ABCD를 연결하는 게 어렵겠죠. 자, 여기서는 선생님은 여기 보니까 이제 네 지역 강수량의 합에다가 이제 4로 나눠서 해당 지역의 강수량을 이제 추산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각 시기별로 이제 어떤 강수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물론 기온 특징도 나중에 봐야 되니까 결국은 표를 만들어야겠죠. 자, 1월 7월 놓고 갑니다. 자, 먼저 서한해양성 기후는 1월 달에 추워요. 7월 달에는 더워요. 근데 연교차가 작기 때문에 춥기도 덥기도 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달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7월 달에도 비가 옵니다. 우기란 말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야 우리가 문제 풀 때 편하겠죠? 그 다음에 북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1월 달, 7월 달 놓고 있으면, 자, 1월 달에는 지중해성 기후 북반구니까 추워요. 근데 많이 춥지는 않아요. 7월 달에는 더울 겁니다. 1월 달에는 우기고요. 7월 달에는 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케이프타운 보면 1월 달, 7월 달 놓고 보면, 자, 1월 달에는 더워요. 7월 달에는 춥긴 하지만 많이 춥진 않아요. 자, 1월 달에는 건기, 7월 달에는 우기네요. 자,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 볼게요. 자, 1월, 7월 모든 계절이 더워요. 자, 그리고 우기만 놓고 보면 여기는 겨울 건조니까 7월 달이 건기, 1월 달이 우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놓고 이제 가와 나 시기를 볼 건데, 지금 강수량 차이가 네 지역의 합에서 보면 두 개는 평균보다 높고 두 개는 평균보다 낮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자, 두 개가 평균보다 높은 데를 우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평균보다 낮은 데를 건기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가시기에 이제 우기와 건기가 둘둘로 나뉘는데 1월과 7월 중에 둘둘로 나뉘는 시기가 있어요. 자, 볼게요. 1월 달은 자, 우기, 건기, 우기입니다. 1월 달은 3대 1이죠. 그죠? 우기가 3, 건기가 1이기 때문에 1월 달은 아닌 것 같아요. 2대 2로 갈려야 되잖아요. 그럼 7월 달 한번 볼까요? 7월 달은 여기도 우기, 여기는 건기. 그 다음에 우기, 건기, 2대 2로 나뉘죠.
근데 아까 여기서 보면은 우기와 건기가 2대2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시기가 7월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시기는 1월이 되겠죠. 일단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기를 알아내고 이제 우기랑 자, 7월 달에 우기인데 1월 달에 어떤지를 좀 볼게요. 자, 1월 달에 7월 달에 우기면서 여기는 1월 달에 살짝 춥겠네요. 여기는 플러스 가시니까 덥다. 여기는 마이너스 가시니까 춥다. 플러스 가시니까 덥다. 요렇게 놓고 풀면은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럼 A는 7월 달에는 우기이면서 1월 달에는 추워야 돼요. 자, 우기이면서 춥네요. 요렇게 연결됐죠? 지금 선생님 요렇게 연결한 이유 알겠죠? 그죠? 7월 달에 우기이면서 1월 달에 추워야 되니까 아, 그럼 여기가 서한해양성 기후. 그죠? A. 자, 그 다음에 B는요. 건기면서 더워야 돼요. 자, 건기면서 1월 달에 더운데 한번 볼까요? 건기면서 더워야 돼요. 이렇게 연결됐죠? 아, 여기 지중해성 기후, 아, 이게 사바나 기후 B. 그죠? 여기가 B. 그 다음에 C 볼까요? C는 건기고 추워야 돼요. 자, 7월 달에 건기고 1월 달에는 추운 곳.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는 C. 그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죠? 나머지 하나가 우리 케이프타운. 자, 7월 달에 우기면서 1월 달에 더워요. 요게 맞죠? 케이프타운 요렇게 됩니다. 이거 연결하는 거 되게 까다로웠죠. 요 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시켜 봐야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서한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바나 기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 마지막으로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 자, 풀겠습니다. B의 최하늘 기온은 18도 이상이다. 맞죠? 요게 A, B, C, D니까 맞고요. 기온의 연교차는 A가 B보다 크다. 연교차만 놓고 보면 아무리 온대기후 중에서 연교차가 작다 하더라도 열대기후보다는 크겠죠. 이것도 맞는 설명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가시기 몇 월이었죠? 7월이었죠. 가시기, 낮 길이는 D가 A보다 길다. 자, 7월의 낮 길이는 A가 더 길겠죠. 남반구가 얘 두 개잖아요. 그죠? 남반구보단 북반구가 기니까. 나시기의 강수량은, 나시기는 1월이죠? 1월 달 강수량은, A에서 D 중에 B가 제일 많다. 이거는 비교적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우기를 맞았기 때문에, 그죠? 물론 여기도 1년 내내 비가 내리곤 있습니다만은 이 사바나 기후에서 강수량이 많다는 것도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고요. 요거 리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 한쪽은 사바나 기후인데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이거 고민될 수 있는데, 요것도 하나 조금 힌트를 주자면, 요 오스트레일리아 뿔 두 개가 사바나 기후인데, 여기는요, 사실, 사바나 기후 치고는 우기의 강수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중에서는 우기 강수량이 좀 많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쨌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문제. 또 지형이네요.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역은 보니까 이 동전인데 알프스 산맥이는 뾰족한 형태의 호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모뉴먼트 밸리에 우뚝 솟아있는 뷰트네요. 호른과 뷰트를 놓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기역은 바람의 침식작용 아니죠. 빙하의 침식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뷰트는 차별적 풍화 침식. 요게 맞는 설명이죠. 자, 기역은 고기습곡산지, 알프스니까 고기습곡산지 아니죠. 그 다음에 미국 서부도 신기습곡산지니까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빙하 주변의 플라야 아니고요. 건조지형 뷰트 주변의 건곡도 아니고요. 모두 다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 이거 카르스트만 화학적 풍화가 더 많다 그랬죠? 아닙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또 빨리 지나갔고요. 자, 16번째 문제. 대기대순환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 문제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대기대순환에서 첫 번째가 적도에서는 상승 기류가 탁월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 비가 온다. 자, 요거 뭐였죠? 적도 수렴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열대 고압대 얘기했고, 중위도 지역에서는 저위도 고위도의 기압차이와 지구 자거전에 의해 탁월풍인 땡땡풍. 요거 뭐였죠? 편서풍이죠. 편서풍이 분다. 그리고 극지방에서는 화강 기류가 형성된 후 중위도 지역으로 불어나가면서 중위도 탁월풍대와 만나 한대전선이 형성된다. 예, 요런 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ITCG,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편서풍, 그리고 한대전선이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놓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두 개는, 자, ITC나 한랭건조한기다, 온난수변기다. 아니죠. 여기는 다 온난수변한 두 개의 무역풍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니은의 대표적인 사례로 몽골의 고비상악, 아열대 고압대에 형성되는 사막은 회귀선 근처라 그랬잖아요. 남해기선, 북해기선 근처기 때문에 고비사막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서풍의 안데스 사막을 넘어 형성한 비그늘 지역의 파타고니아 사막 너무 중요하죠. 요게 맞죠. 자, 그 다음에 한대전선 있으면 극고압대, 여기는 고압대고 여기는 전선이니까 극고압대보다 강수량 많은 것도 맞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 문제도 잘 풀어봤고요. 자, 17문제, 17번째 문제. 여기도 전형적인 데가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간 지형 이런 것도 좀 섞여 있고 주민생활도 섞여 있고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A는 여기가 이제 러시아잖아요. 여기 러시아 동부 지역인데 예, 여기는 냉대 수분 기후. 그다음에 B는 시베리아 북부의 툰드라 기후. 그 다음에 C는 그린란드 내륙의 빙설기후. 자, D는 보르네오 섬이니까 열대우림기후. 자, E는 약간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있는 그쪽인데요. 아마 사바나 기후이면서 남반구에 위치할 겁니다. 자, 요렇게 A, B, C, D, E 놓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에는 카사바, 얌, 예, 냉대기후니까 아니고요. 자, B에서는 소와 양의 기업적 방목, 예, 툰드라에서 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C에는 타이가, 예, 여긴 빙설기후니까 나무 없고요. 근데 열대우림기후의 전통과학 유르트 아니고요. 자, 여기 사바나 기후 지역은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요게 맞겠죠? 정답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갔고요. 자, 18번째 문제. 이것도 뭔가 또 항상 보면은 약간 19번이 이래요. 자, 19번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나왔던 모양인데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징이고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1월, 7월. 아까 말했듯이 그런 표 그리는 문제랑 또 일맥상통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쪽에 여기 이제 중국 남부 베트남 접경 요 지역의 이제 기후 지역은 아마도 온대 겨울 건조일 겁니다. 그다음에 퍼스 나왔죠? 그죠? 지중해성 기후 남반구. 그다음에 뉴질랜드는 전국토가 서해안성 기후.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 나왔네요.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 예, 일단 보니까 전부 어때요? 그 온대 기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북반구 2개, 남반구 2개고 평균 기온이 나와 있고 낮 시기의 강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개는 겨울, 2개는 여름,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수량도 건기우기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표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국 쪽에 있는 거 1월 달에는 추워요. 7월 달에는 더워요. 1월 달에는 건기예요. 7월 달에는 우기예요.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데고요. 자, 캘리포니아 갑시다. 1월 달에는 추워요. 많이 춥지는 않아요. 7월 달에는 더워요. 그 다음에 건기 우기 보면 1월 달에는 우기예요. 7월 달에는 건기예요. 예, 됐을 거고. 자, 퍼스 가볼게요. 1월 달, 7월 달. 1월 달에는 더워요. 7월 달에는 춥지만 많이 춥진 않아요. 자, 1월 달에는 건기예요. 7월 달에는 우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서해안성 기후 1월, 7월. 자, 1월 달에는 더워요. 많이 덥진 않아요. 7월 달에는 추워요.
많이 춥지는 않아요. 자, 둘 다 비가 옵니다. 자, 요렇게 놓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시기 평균 기온을 놓고 보면, 뭔가 이렇게 겨울에 가까운 이제 낮은 두 녀석이 B랑 C가 요렇게 잘라서 남반구 아니겠어요? 그죠? 요쪽이 북반구겠죠. 두 개가. 그리고, 이렇게 여름이 매우 무더운, 그죠? 여름이 매우 무더운 거는 요 넷 중에서는 아마도 연교차가 가장 큰, 그죠? 여기, 겨울 건조 기후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일단 물음표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자, 여기가 가장 더우니까 북반구에 있는 겨울 건조 기후야. 그리고 이게 7월이야 라고 하고 보면 여기가 1월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강수량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1월 달에 D가 강수량이 많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요게 1월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남반구 여기가 북반구면 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북반구라면 요게 7월이 되겠죠. 여기 요렇게 7월이 되고 북반구에서 두 개가 지금 하나는 건기 하나는 우기인데 여기 7월 달이면은 지중해성 기후는 건기잖아요. 지중해성 기후 건기고 그 다음에 요거 중국 여기 그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비가 많이 오는 거.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C고 여기가 B고. 자, 이해됐나요? 이 남반구 북반구가 말이 안 되면 뒤집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가려봅시다. 자, 7월달 강수량인데요. 7월달에는 남반구에 있는 두 지역이 모두 죄송합니다. 남반구에 있는 두 지역이 이거 예, 어이구, 죄송해요. 여기까지 밀렸네요. 남반구에 있는 두 지역이 모두 우기입니다. 그래서 비는 둘 다 좀 와요. 그죠? 둘 다 좀 오는 편이고, 기온을 놓고 보면 조금 더 저위도에 해당하는 퍼스가, 그죠? 퍼스가 좀 더 저위도니까 아마 여기가, 그죠? 요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죠? 여기가 서한의 양성 기후.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저위도니까 기온이 좀 더 높은 걸로 1월 달에, 그죠? 기온이 좀 더 높은 걸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D고 여기가 A.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A는 서한해양성 기후 뉴질랜드, B는 캘리포니아, C는 퍼스, 죄송해요. 이게 여기가 북, 여기가 남. 그다음에 D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잘못 쓰네요. 여기가 중국 쪽, 그 다음에 여기가 퍼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눈이 헷갈리네요. 여러분들도 풀다가 보면 눈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A는 북반구, B는 남반구, 거꾸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지중해성 기후지역,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름 감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C이다.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시기에, 우리 가시기가 몇 월이었죠? 1월이었네요. 가시기 1월. 자, 가시기에 1월 C는 북반구에 있는 C는 D 남반구에 있는 것보다 태양 고도가 높다. 반대로 된 설명이고요. 나시기 7월이죠? 7월에 A는 남반구에 있는 A는 북반구에 있는 B보다 낮 길이가 길다도 아니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예, 19번 문제들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기후 문제들이 섞일 때가 많이 있어요. 네, 19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에 도달하니까 또 녹화가 한번 끊겨서 또 끊어가게 됐네요. 자, 마지막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야말반도라고 하는 러시아에 있는 지역인데, 자, 지문 한번 읽어보죠. 2013년 이후 러시아 야말반도 일대에서 17개에 달하는 거대한 구덩이가 발견되었다. 연구진은 지구온난화로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야말반도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땅을 의미하는 뭐에 속한다. 자, 여기는 영구동토층이 있고 활동층이 있네요. 아, 이거 뭐죠? 툰드라 기후네요.
툰드라 기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툰드라 기후 분포 지역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넓다. 남반구엔 툰드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기후 지역의 원주민은 술록, 유목, 수렵 등으로 생활해왔다. 예, 맞죠. 요 지역 주민 생활. 그 다음에 요 지역은 화학적 풍화작용이 물리적 풍화작용보다 활발하다. 그럴 수가 없겠죠. 여기는 그저 온도도 낮고 그저 물도 풍부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의 발달 조건인 이 화학적 풍화가 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영구동토층 두께 감소 맞고요. 자, 여기가 빙하 지형 주변이니까 주빙하 지형인 그죠? 구조토가 발달하는 거, 예, 여기가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분급이 일어나는 거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는 활동층 표면에 있다. 이게 자연스럽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까지 해서 기후 파트 기나긴 문제풀이 맞춰봤고요. 여러분들 지형까지도 이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고사 우리 올해 거 문제도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